안녕하세요. 에이펙옥션 대표 정정환입니다. 오늘은 제가 지하철 2호선 신대방역 앞에 와 있습니다. 오늘 소개할 경매 물건은 이곳 신대방역에서 도보 6분 거리 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지하 1층에서 지상 4층 그리고 옥탑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33개 호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21년도에 지어진 건물입니다. 따라서 공실 없이 임차인만 꽉 채운다라면 월 1,500에서 약 1,700만원 정도 가져갈 수 있는 아주 우수한 물건입니다. 이곳 신대방역 주변에는 아주 임차인 수요가 풍부한 곳이니까요. 자, 임차인 걱정 날려버리시고 오늘의 경매 물건 보러 힘차게 가보겠습니다. 그럼 따라오시죠. 오늘의 경매 물건입니다. 본건의 사건 기본 내역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본건의 사건 번호는 2024 타경 11만 976번입니다. 소재지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502-36번지입니다. 감정 가격은 27억 6,294만 8,500원입니다. 최저 입찰가는 현재 1회 입찰되어 감정가 대비 80%인 22억 1,035만 8천원입니다. 따라서 입찰 보증금은 최저 입찰가의 10%인 2억 2,100, 35,800원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토지 면적 50.91평, 건물 면적 145.7평, 제시의 건물로 4평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본건은 낙성대 새마을 금구의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 형식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입찰일은 2025년도 6월 1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됩니다. 다음으로 등기부 등본 내역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본건의 소유권 보존 등기는 2021년 12월 20일입니다. 말소 기준 권리는 2021년 7월 7일 MCI 대부의 근저당권입니다. 원래 채권은 낙성대 새마을 금구의 근저당권인데 MCI 대부에서 채권을 매입하여 경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등기부 등본에는 근저당권 2건, 임차권 16건, 질권 1건, 가압류 1건, 압류 1건, 따라서 질권을 제외한 등기부상의 총 채무액은 32억 143만 9,493원입니다. 본권을 낙찰받았을 때 등기부상 인수되는 법적인 권리는 없으며 근저당권 등 모두 말소 가능합니다. 건축물 대장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본권의 용도 지역은 제2종 일반 주거지역입니다. 지하 1층에서 지상 4층 건물로 건폐율은 59.43%, 용적률 199.82%입니다. 건물의 구성도는 지하 1층 3호소, 1층 3호소, 2층에서 4층은 다중주택, 그리고 옥탑 및 다락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건축물 대장에 보면은 위반 건축물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본건은 옥탑층에 40제곱미터가 위반 사항이 적발되어 있는데 현재 이행강제금은 제가 관악구청에 확인 결과 약 520만원 정도 부과되고 있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하 1층과 1층은 공부상 3호소인데 현재 주거용으로 실제 이용되고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차장은 5개 세대, 엘리베이터는 없습니다. 층별 구성도를 살펴보겠습니다. 지하 1층 다중주택 28.62평 원룸 6가구, 1층 다중주택 28.62평 원룸 6가구, 2층 다중주택 24.37평 원룸 6가구, 3층 다중주택 24.37평 원룸 6가구, 4층 다중주택 24.37평 원룸 6가구, 옥탑 다중주택 16평 원룸 3가구, 따라서 총 호실이 33개 호실입니다. 매각 물건 명세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본건의 말소 기준 권리는 2021년도 7월 7일 MCI 대부의 근저당권입니다. 말소 기준 권리보다 빠른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낙찰자가 인수하는 임차인의 보증금은 전혀 없습니다. 본건의 총 호실은 33개인데 27명의 임차인이 권리신고 및 배당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권리신고를 하지 않은 세대는 102호, 103호, 105호, 106호, 502호 총 5가구입니다. 그런데 502호의 경우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까지 받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리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참 좀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이 되었는데요. 그리고 4명의 미상의 임차인이 존재합니다. 이렇게 미상의 임차인이 존재하는 경우는 실제 살지 않는 경우와 월세 임차인이 월세 미납으로 배당받을 금액이 없는 경우, 그리고 실제 경매 진행 상황을 전혀 모르고 있는 경우 약 3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본건의 경우에도 공실은 약 1~2개 정도 있을 걸로 추정이 됩니다. 다음으로 최우선 변제금 대상이 되는 세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말소 기준권리일인 2021년도 7월 7일 서울시의 경우 보증금 1억 5천만원 이하 5천만원까지 최우선 변제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건은 특이하게도 권리신고한 27명 모두 최우선 변제금 대상에 해당됩니다. 건물 외부 모습 및 내부 모습 살펴보겠습니다. 자, 일단 건물의 전체적인 토지 모양과 건물 모양을 살펴보겠는데, 일단 토지는 여기가 이면도로에 2개 면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건물이 눈에 잘 띄는 곳에 위치하고 있고, 또 바로 30m 여기에 신사시장이 위치합니다. 그래서 살고 계신 임차인들이 시장을 통해서 여러 가지 생활용품들을 싸게 구입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고 계시는 화면이 지금 건물 현관문인데, 현관문 좌측에 우편함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우편함에 우편물들이 그렇게 많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관문 자체가 문이 반쯤 열려 있거든요. 제가 확인을 해봤는데 이 현관문은 고장을 일으킨 상태입니다. 근데 여기에 뭐 수리비는 크게 들어가지 않을 걸로 추정이 됩니다. 현관문을 두고 좌측과 우측에 지하층에 유리창이 지금 보이고 있어요. 저희가 마침 이 영상을 찍는데 임차인
임차인분 한 분을 만나게 되는데 마침 살고 계신 곳이 지하층이거든요. 뭐 좀 하나 여쭤보고 싶은데 전에 여기가 침수 난 곳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시나요? 제가 들어오기 이전이었다고 들었거든요. 2022년도 여름 정도에 그러면서 들어오기 전 지금 살고 계신 곳이 몇 층이에요? 한 지하. 여기 101호예요? 네. 근데 옆에 102호라든가 103호 사람들 살고 계시나요? 그때 옆에는 뭐 살고 계신 걸로 알아요. 지금 102호, 103호, 105호, 106호 이 4개가 권리신고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살고 계신지 궁금해서. 제가 알기로 제 옆에는 살고 계신 걸로 알아요. 아, 일단 102호는 살고 계시는 거네요. 다른 데는 잘 모르겠어요. 그 지하에 사시는데 습하다든가 그런 불편한 점은 없나요? 저는 별로 못 느꼈어요. 뭐 에어컨 틀고 제습기 틀고 하면은 딱히 그런 거는. 근데 여기가 저는 매력적인 위치에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때요? 일단은 역까지도 가깝고 저는 동네 조용한 것 때문에 이제 선택지 때문에 있었고 여기저기 가깝게 다닐 수 있는 딱 중간 다리가 생각해서 상대방이 좋았던 거예요. 문이 지금은 수리가 돼서 안 움직이는데 건물 자체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저는 하나 눈에 띄는 게 시장? 그쵸, 시장도 원래는 여기 구할 때 큰 것 중 하나였어요. 여기 바로 뒤에 주민센터 있기도 하고 경찰서도 가깝고 여성분이면 놀이터도 있고 유치원도 가까이 있고 하니까 치안 이런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그 안에 빌트인 돼 있는 게 뭐뭐 있어요? 전자레인지랑 세탁기랑 인덕션이랑 옷장이랑 화장대, 에어컨도 있고요. 통그냥 원룸 구조죠. 주방 화장실이 이렇게 있고 기자지문이 하나 있어요. 죄송한데 잠깐 한번 좀 보여줄 수 있어요? 감사하게도 세입자분이 내부 촬영에 동의를 해주셔서 실내 모습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4평의 작은 평수이긴 하지만 1인 가구가 사는 데는 큰 문제가 없어 보이고요. 실제로 만난 임차인 3분 모두 사는데 큰 불편함이 없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풀옵션인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리고 건물 외관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건물은 1층까지는 검은색 톤의 대리석으로 마감 처리가 되어 있고 2층부터 4층까지 그리고 옥탑 모두 회색 톤의 대리석으로 되어 있어서 외부 자재 또한 좋은 자재를 샀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는 많은 다가구 주택들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공급이 있는 곳에 수요가 있고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이 따르거든요. 따라서 이곳에는 굉장히 임차인 수요가 풍부한 곳이기도 합니다. 건축물 대장을 보면은 5개의 주차장 세대 공간이 있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실제 현장에 와서 보니 주차 공간을 4대를 댈 수 있는 공간을 가지고 있어요. 더군다나 돌에 바로 접해 있기 때문에 주차하기 아주 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건물은 경매가 진행되다 보니까 건물 관리를 전혀 안 하고 있어요. 따라서 곳곳에 쓰레기들이 눈에 보이고 있습니다. 분리수거함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분리수거함에도 재활용품들 담을 수 있는 비닐이라든가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2022년도 여름쯤으로 기억이 나는데 그때 서울시에 굉장한 폭우가 쏟아졌어요. 이 지역 또한 침수된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됐어요. 그래서 지하 1층이 잠기는 상황이 됐는데 화면 보시면 알겠지만 물막이 공사가 다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분리수거함 뒷면에 만약 위급 사태가 발생했을 때 104호를 통해서 외부로 나올 수 있는 그런 공간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건물의 장점이 다 동간 거리가 넓고 시야가 확보되어 있어야 자연 채광이 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건물 후면부에 전기 계량기 단자함이 있는데 단전된 세대가 있는지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몇 개의 세대가 단전된 걸 볼 수가 있는데 106호, 305호, 402호, 405호, 502호, 603호 총 6개 호실이 전기가 차단되어 있습니다. 또 벽면 쪽에 보일러 연통이 각 6개씩 설치가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실내에 별도의 보일러실이 존재하고 있는 걸로 추정이 됩니다. 현관문 지나서 좌측면 봤는데 여기에도 다른 건물과의 동간거리가 굉장히 넓어서 자연스러운 채광이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뭐 좀 여쭤봐도 돼요? 네. 여기가 그전에 침수된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네, 밑에는 침수 지하가 잠긴 거예요? 아마 그랬어요. 지금 여기가 전용 면적 한 4평대로 이루어졌는데 생활하시는 데는 불편함 없어요? 좁기는 한데 네. 혼자 하는 거는 괜찮겠네요. 여기가 지금 지하철역이 굉장히 가깝잖아요. 네. 좋은 점이 좀 있나요? 생활하는데? 네, 지하철 가까워서 이 선택한 이유가 제일 컸어요. 그다음에 바로 시장이 옆에 있던데 네, 시장 있는 것도 제일 좋았어요. 그래서 전혀 생활하는 데는 문제는 없어요? 네, 위치적으로는 좋았어요. 그리고 또 불편한 점이 있다라면 뭐가 있어요? 좁기는 좁으니까 그냥 혼자 생활할 때 불편하진 않은데 그게 또 불편한 것도 있기도 하고. 좁은 거 말고는 특별한 게 없어요? 근데 지금 관리가 안 돼서 청소도 전혀 안 되어 있던데 언제부터 관리가 안 된 거예요? 한 반년 된 것 같아요. 반년 전부터 관리가 안 됐어요? 그런 것 같아요. 반년 정도 된 여기 살고 있는 사람들 다 대다수 거주하고 있나요? 한 반절 정도는? 정도는 살고 있지 않을까. 네. 건물 내부 들어가서 하나하나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현관문 안에 1층 들어왔는데 실내가 굉장히 어둡습니다. 임차인들 잘 맞추려면 현관문부터 좋은 이미지를 줘야 되거든요. 만약 낙찰받은 분이 계시다면 이 1층 현관문을 임차인들 마음에 들 수 있도록 센서들이라든가 밝은 분위기 연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에 지금 CCTV가 동작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일부는 동작이 안 되나 그런 생각도 드네요. 현관문 들어오자마자 우측 벽면에 나무 재질로 나름대로 포인트를 줬습니다. 좀 인상 깊네요. 여기는 지금 지하층에
층고가 좀 높게 되어 있고 단계가 올라가서 1층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1층입니다. 표기상 2층으로 되어 있는데 201호에서 206호까지 총 6개 호실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는 한 가지 특징이 지하층, 1층, 2층, 3층, 4층 모두 동일한 전용 면적을 가지고 있는데요. 자, 전용 면적 살펴보겠습니다. 1호 라인 4평, 2호 라인 4.2평, 3호 라인 4.2평, 4호 라인 4.2평, 5호 라인 4.2평, 6호 라인 4평 모두 4평대의 원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영상을 통해서 물건 소개할 때 각각의 층별로 전용 면적을 계속 설명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전용 면적에 대해서 등하시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이 전용 면적을 계산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각각의 전용 면적에 따라서 월세 시세가 달라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관심 갖는 물건 전용 면적이 어떻게 되는지 파악하시고 월세 시세를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저 안쪽에 지금 보일러실이 있는데 어디 공급 제한된 세대가 있는지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보일러실에 6개 보일러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공급 제한된 세대 확인해 봤는데 203호 하나만 공급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곳 1층은 건축물 대장성 근린생활시설 즉 사무소로 되어 있어요. 근데 현재는 주거용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무단 용도 변경에 해당되지만은 적발된 사례는 그리 많지 않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음 2층 올라가 보겠습니다. 근데 지금 계단 올라가는데 계단에 먼지들이 너무 많이 쌓여 있어요. 너무 지저분한데 전혀 건물 관리를 안 하고 있어서 추정컨대 6개월 이상 청소를 하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 1층에서 2층 올라가는 계단참인데 1층부터 4층까지 통유리로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은 건물 잘 지은 것 같아요. 여기는 2층입니다. 표기상 3층으로 되어 있는데 301호에서 306호까지 모두 6개 호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용 면적 또한 1층과 마찬가지로 다 4평대의 전용 면적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에도 지금 임차인들이 살고 있는 흔적들이 보이는데 바깥에 개인 짐들이 좀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은 건물 이미지상 좋지 않습니다. 향후 낙찰 받고 건물 복도 부분은 깨끗이 하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안쪽 끝에 보일러실이 또 설치가 되어 있는데 공급 제한되어 있는 세대인지 확인해 볼게요. 공급 제한된 세대 확인했는데 305호가 공급 제한되어 있어요. 전기 또한 305호의 경우 차단되어 있기 때문에 305호는 거주하지 않는 걸로 일단 판단이 됩니다. 다음 3층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여기는 3층입니다. 3층 또한 표시는 4층으로 되어 있는데 401호에서 406호까지 총 6개 호실을 가지고 있고 전용 면적은 4평대를 이루고 있습니다. 안쪽에 또 보일러실이 있는데 확인 한번 해볼게요. 402호, 405호가 공급 제한되어 있어요. 이 세대 또한 전기도 단전되어 있기 때문에 이 402호와 405호는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지 않는 걸로 일단 판단이 됩니다. 그렇지만은 실내에 분명히 개인 짐들이 다 있을 걸로 추정돼요. 이 부분 거주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지 말고 실제 명도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4층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여기는 4층입니다. 표기는 5층으로 되어 있는데 501호에서 506호까지 총 6개 호실을 가지고 있고 전용 면적 또한 4평대를 이루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많은 임차인들의 짐들이 가득 쌓여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대다수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안쪽에 별도의 보일러실이 존재하고 있고 여기에 보일러 세대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공급 제한된 세대는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자, 다음으로 옥탑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자, 제가 서 있는 이곳은 지금 옥탑입니다. 근데 제 뒤에 지금 별도의 룸이 보이잖아요. 원래 건축물 대장상에는 옥탑에 이런 룸은 존재하고 있지 않아요. 다만 이게 다락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601호로 쓰고 있는 곳이고 그 다음 가장 중요한 거 602호, 603호가 일단 보이고 있는데요. 602호와 603호의 경우 불법 중축으로 위반 사항이 적발되어서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고 있어요. 면적이 약 40제곱미터에 달하는데 실제 이행강제금 관할구청의 문의 결과 약 520만 원 정도 납부하고 있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 건축물 이행강제금 1년에 1회냐 2회냐 궁금하신 분 많은데 실제 법적으로는 1년에 2회 부과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지자체 재량으로 1년에 1회만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옥탑은 601호에서 603호까지 총 3개 호실을 가지고 있습니다. 각각의 전용 면적 또한 다 4평대를 이루고 있습니다. 여기도 보일러실이 별도로 존재하고 있는데 공급 제한된 세대는 없습니다. 옥탑에 불법 증축을 하다 보니 지금 바닥면이 옥상 바닥을 그대로 좀 사용하고 있네요. 이게 지금 520만 원 이행강제금 부담되시는 분이 많아서 철거를 원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은 다른 건물에 비해서 철거하기가 좀 쉬운 구조로 되어 있는 걸로 판단이 돼요. 그래서 이행강제금이 부담되시는 분들은 충분히 철거도 고려해 볼 만합니다. 여기에 별도로 옥상으로 통하는 문이 설치가 되어 있고 옥상에 나왔습니다. 일단 눈에 띄는 것은 실외기가 여러 대 설치가 되어 있고 배수구 쪽에 물이 많이 모여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지금 물론 비가 오는 상태이긴 하지만은 빗물 빠짐이 조금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이 부분 좀 경사를 줘서 잘 빠질 수 있게 향후에 조치는 취할 것 같습니다. 지금 바닥면에 혹시 크랙 간 부분이 있는지 파악을 해봤는데 이 부분 전혀 눈에 띄지가 않고 있네요. 따라서 옥상 누수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옥상 외부에서 불법 중축된 부분을 제가
저희가 살펴보고 있어요. 자, 이쪽 계단실 부분이고 이쪽 이 부분이 약 40제곱미터 위반 사항에 적발된 부분이거든요. 근데 판넬은 뭐 그렇게 썩 좋은 판넬로 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가 1층에서 옥상까지 건물 상태 확인을 해봤어요. 일단 내부는 하얀색 톤의 타일로 되어 있어서 깔끔하게 처리가 되어 있고 파손된 타일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누수가 난 흔적이 있는지도 점검하고 왔는데 전혀 누수 흔적도 발견할 수가 없고요. 여기에는 각 층별로 수도 계량기가 다 한 개씩이 설치가 되어 있어요. 이 수도 계량기 통해서 6세대가 n분의 1로 납부하고 있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마지막으로 지하층 한번 내려가 보겠습니다. 여기는 지하 1층입니다. 지하 1층은 1층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101호에서 106호까지 총 6개 호실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용 면적 또한 4평대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근데 이 지하층은 2022년도 침수 피해를 좀 당한 곳이기도 해요. 지하층에 살고 계신 분 잠깐 만나서 인터뷰해 봤는데 본인은 크게 불편함 없이 생활하고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비가 오는 날씨라 그런지 약간 눅눅한 냄새가 나고는 있습니다. 침수가 났기 때문에 침수 흔적이 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좀 살펴는 보고 있는데 크게 눈에 띄지는 않습니다. 바닥재도 새로 깔지 않았나라는 추정도 들고요. 여기 계단 밑에 미니 창고가 있는데 이 창고에도 침수 흔적이 별로 눈에 띄지 않네요. 유일한 침수 흔적 하나 발견했습니다. 지하 계단층 창고 안에 열쇠들이 잔뜩 모여 있는데 다 부식이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네요. 그리고 창고에 지하층에 수도 계량기가 안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보일러실 한번 살펴볼게요. 105호가 공급 제한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네요. 105호의 경우 전유 신고 및 확정일자 기록이 전혀 없는 세대이기도 해요. 그리고 도시가스가 공급 제한되어 있는 걸 봐서 여기에는 정말로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지 않는 걸로 저는 판단이 듭니다. 제가 외부에서 봤을 때 비상사다리가 설치되어 있는 공간이 있었던 걸 확인했는데 104호 통해서 밖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대피로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건물 외부 및 내부 모습 살펴봤는데 마음에 드셨나요? 자, 본 물건이 가지고 있는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장점, 본 물건은 신대방역으로부터 도보 6분 거리에 있는 초역세권 물건입니다. 더군다나 오시는 길 다 평지여서 임차인들이 쉽게 이 건물에 접근할 수 있는 게 첫 번째 장점입니다. 두 번째 장점, 본 건물은 2021년도에 지어진 신축 건물입니다. 따라서 건물 외관과 내부 또한 다 견고하게 잘 지어진 게 매력적인 부분입니다. 세 번째 장점, 본 건물은 33곳을 가지고 있어요. 위치가 워낙 좋기 때문에 33개 모두 공실 없이 임차인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우수한 물건입니다. 네 번째 장점으로 바로 신사시장이 지근거리에 있기 때문에 임차인들 생활하는 데도 아주 편리하고요. 이 물건이 가지고 있는 단점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점으로 이 건물은 위반 건축물에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옥탑 부분에 40제곱미터 약 520만 원을 이행강제금으로 부과되고 있다는 점 첫 번째 단점으로 꼽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점으로 엘리베이터는 없습니다. 아무래도 4층 또는 또 옥탑까지 다 호실이 있기 때문에 엘리베이터 없는 부분이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 단점으로 현재 지하 1층과 지상 1층은 공무상 근린생활시설 즉 사무소로 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현재 주거용으로 이용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부단 용도 변경에 해당되고 물론 적발 가능성은 있지만은 적발된 사례는 그리 많지 않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수익률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본 건물은 33개 호실, 전용 면적은 약 4평대로 이루어져 있어요. 저희가 월세 시세를 파악해 보건대 보증금 500만 원에 월 45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 받을 수 있을 걸로 추정이 됩니다. 그렇다면 월 1,500에서 1,700만 원 정도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우수한 물건이라는 판단이 있습니다. 저희 에이페옥션은 부동산 경매 컨설팅 기업입니다. 평소에 시간이 없어 경매 공부를 할 수 없는 분, 경매가 어려워 왠지 경매로 투자하기가 망설여지시는 분, 믿고 신뢰할 만한 컨설팅 업체를 찾고 계시는 분, 저희 에이페옥션에 전화 주시면 언제든지 좋은 물건, 좋은 가격에 낙찰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본 영상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